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전에 방송해드렸던 승무패 75회차 12,000원 복식으로 0.001 적중 구간 1부에 이어서 2부 방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겨울인생은 6번 경기가 펼쳐지는 홈파크 폴리머스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6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2004-2005 시즌이었죠. 슬기현 선수가 울버햄튼 소속으로 챔피언십에서 뛰던 시즌 첫 골을 기록했던 팀으로 팀 이름이나마 알게 되었던 16위 플리머스와 초기 충무패 시절 역배당을 좋아하는 유저님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17위 버밍엄 시티와의 매치업입니다. 두 팀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큰 맥락에서 보면 플리머스는 공격 라인의 파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보다 오히려 키퍼의 능력이 뛰어난 팀으로 그 공격과 키퍼 이 두 부분의 콜라보가 터지면 승리가 공식인 팀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시즌 7승이 홈에서만 거둔 승리라는 점, 승리한 모든 경기에서 2득점 이상의 멀티득점을 기록했다는 점, 또 승리한 경기에서만 전체 득점의 70%를 기록했다는 점 등등은 홈팬들 앞에서만큼은 그 3부 리그격인 리그1의 우승팀이라는 데서 가졌던 자부심과 자신감과 또 그에 따른 조직력이 수반되었던 결과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바람 축구는 강팀에게 강한 그 긴장감 만땅의 축구를 시전하다가도 하위팀에게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기복 있는 플레이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이든 하위권 팀이든 붙었다 하면 늘상 팽팽한 똥줄 축구를 하는 버밍엄에 비해서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도 있는 플리머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홈파크의 절대 강자 플리머스가 원정고자 버밍엄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겨울 인생은 여기서 또 꺾어보려고 합니다. 소박한 이유이지만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리머스 공격력에 대한 신뢰는 저버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소 텐션이 떨어지는 플레이로 위기를 자초하는 삼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1번 셔처죠. 키퍼 쿠퍼가 아웃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버 키퍼인 아자르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직전 라운드에서 경기당 1득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꼴찌 로드램에게 극강인 홈으로 불러놓고도 2점을 내어주고 종료 직전에 터진 극장골로 간신히 승리했다는 부분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가로채기를 해서 롱패스 한 방으로 원찬스를 노리는 게 특기인 버밍엄 시티에게는 이런 부분이 살짝 불안불안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 기록에서도 버밍엄의 리그 상위권 지표 3가지는 중원에서 가로채기, 또 롱패스의 정확도, 그리고 PK를 유발하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작전 수행 능력이 수려한 팀들의 전매 특허 포메이션인 4-3-3을 유지하고 있는 누구죠? 플리머스의 작전사령관 슈마허 감독이 23라운드부터는 스토크시티를 맡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저런 찌라시들이 분분하지만 아직은 공석이나 진배 없는 플리머스의 어린 전사들입니다. 서로가 가장 뛰어났던 홈과 또 가장 어리버리했던 원정이라는 너무나 뻔해 보이는 6번 대상 경기는 또 한 번 공은 둥글다라는 그 축구 경기의 정서를 떠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틀려도 할 수 없습니다. 4등을 하더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적중금을 수령하고 싶습니다. 맨날 투자금액 회수하는 등수 진입 이야기들 겨울인생은 관심 없습니다. 본전하려고 1년 365일 새벽불을 밝혀놓고 온갖 축구 보는 것도 아니고 강단 있게 먹든지 아니면 남자답게 한쪽 팔든지 양자택일입니다. 자, 6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팀 플리머스 아가일 FC의 단통 패배 구간을 강단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입니다. 리그 4연패의 책임을 물어서 알렉스 닐 감독을 단칼에 베어내고 갤러거 대응 체제에서 2게임을 승리 없이 보냈던 19위죠. 스토크시티가 한 단계 아래인 22 미러를 불러드립니다.
직전 경기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리머스 아가일의 그 슈마허 감독을 모셔와서 치르는 그 스토크시티의 첫 경기입니다. 직전 8경기에서 승점 4점만 챙기는 바람에 그 성격 플레이오프를 노리던 스토크시티가 강등 걱정하게 되었으니 시즌 중 닐 감독 경질도 이해가 될 법도 하지만 그 슈마허 감독의 부담감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상대가 또 그 시즌 초반 잘 나가던 스토크시티에게 3연패의 불씨를 당기게 했던 미러린지라 슈마허 감독 입장에선 지나친 의욕으로 과유불급이 걱정되는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미럴은 미들에 돌아오지 않는 캐스프 대 노레의 공백 외에는 모처럼 만에 클린 라인업 출동이 가능한 상황이고, 미럴의 에드워드 감독 또한 시즌 중 부임 후 6경기째 그 구단에 승리를 창납하지 못한 처지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원정 성적 또한 3승 4무 4패로 전체 성적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 그런 미럴이고, 상대 스토커의 현재가 몬테네그로 국대였던 중원의 학사모비치가 미들라인을 비운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상태에서 10일가량 전에 멀티 날개였죠. 캠벨이 부상으로 또 들어누웠고, 캠벨은 근데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말 경기엔 또다시 그 중원의 피어슨이 노란 카드를 남발하다가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인 감독발로 몰아붙이는 과욕의 경기가 전망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에드워드 감독으로서는 비록 원정이지만 승전보를 기대할 만한 좋은 기회들이 경기 내내 그라운드에서 제공되리라 보여집니다. 7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스토크시티의 단통 패배 구간을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굽히지 않고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75회차 승무패에 편성된 EFL 챔피언십의 마지막 매치업 8번 경기입니다. 7위 선덜랜드의 신인 감독 마이클 빌의 부임 첫 경기고요. 15위 코벤트리 시티를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로 불러들이는 일정이죠. 겨울 인생은 이 8번 경기에서 3마킹을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익히 지켜와 봤듯이 신인 감독의 팀 데뷔전은 그 원정 경기가 부담이 덜하기도 하고, 또 팀 성적이 곤두박질 치거나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SOS를 받고 수락한 처지이다 보니 첫 경기부터 승리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자 현황이 서로의 전력에 미칠 요소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올 시즌 1차전을 비롯해서 몇 년을 아우른 성적이지만 전반적으로 팀 내 이동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3부 리그든 2부 리그든 어디에서든 간에 3승 4무 무패로 선덜랜드에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코벤트리 시티 선수들의 내성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8시즌째 변함없이 코벤트리를 지휘하고 있는 마크 로빈소의 조직력이야말로 밥하고 뜸들이기도 전에 감독부터 갈아치우는 선덜랜드를 잡아내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조직력으로 사료가 됩니다. 7위라는 순위에 맞지 않게 40%를 상회하는 패배의 숫자가 주는 선덜랜드의 의미는 경기력의 들쭉날쭉과도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난 1차전은 덕점 없이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선덜랜드보다 3배가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할 만큼 선덜랜드를 상대로 집중력 높이기에 성공한 마크 로빈스 감독이 건재하기 때문에 75회차 유일한 지옥의 찬스를 여기에서 내려놓을까 합니다. 8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대상 경기를 없던 경기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우개로 승무패 구간을 모두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미어 리그로 돌아가서 9번과 10번 경기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두 경기는 개인적으로 확률 높은 구간을 하나씩 더 담아서 복식으로 받쳐서 갈 예정이다 보니 나무는 보지 않고 숲만 보면서 원픽을 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원픽만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내일 최종 마킹 구간 때 디테일한 최종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는 번니의 컴파니 감독의 전술이 경기 결과들과는 관계없이 A 옵션들에게 확연하게 녹아들고 있다는 모습들을 직전 경기들에서 익히 느낌을 받았죠. 번니는 지금 이기든 지든 상당히 끈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본인은 비길 수 있는 여지는 항상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리그 일정들이 번니에게는 또 다음 일정이 리버풀과 에스턴 빌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 경쟁의 서막을 서서히 보여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반면에 크레이지 모드로 달리던 풀럼은 경기력의 사이클이 정점에서 내려오는 점이라는 그 느낌이 들었고요. 일단 그 무승부는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만한 두 팀의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울 인생에게 무승부 구간은 기본 선택 사양이고 나머지 한 구간은 옵션 구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 10번 경기는 최근에 팀의 그 뎁스에 비해서 과다한 연속 경기들을 소화하느라 초과상관 다 태워버린 뉴캐슬이고, 다음 일정들 또한 깡패 축구하는 그 노팅엄, 그리고 리버풀, 그리고 컷 경기 하고 난 다음에 맨시티, 에스턴 빌라,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요즘에 뉴캐슬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심파극을 시청하는 느낌입니다. 주말 루턴 타운전에는 또 어떤 그 놀랄만한 엑스맨이 나타날지 에디아우 감독에게 정말 척언지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홈팀 루턴 타운도 강등권 탈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나락으로 가는 듯 보였으나 직접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과의 리그 2연전에서 3대4, 1대2라는 지더라도 골은 넣고 한 점 차의 박빙 싸움을 유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경기력이 뉴캐슬 요양병원과의 주말 대전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번 경기 또한 유력한 무승부 구간을 기본 선택 사양으로 담고 좀 더 파헤쳐보고 한쪽 팀의 승리 구간을 옵션으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채널에서 방송해드렸던 승무패 75회차 12,000원 복식으로 0.0001 적중 구간 2부를 마치겠습니다. 1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의 프리미어리그 최종편은 오늘 밤 오전 시간까지 준비를 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